수리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는 어디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고요. 이 수리권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장관이나 도지사, 구청장은 수리권자가 아니다. 구청은 국토계획법에는 안 나와, 구청장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계획법 때문에. 그래서 낚이면 안 됩니다. 수립 대상 지역은 자기 관할 구역에서 수립을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 예의사항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닿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 군. 그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거기에 밑에서 그 말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꿔서. 그 밑에 있는 거 바꿔서 어떻게 나오나?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네, 여기 나왔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죠?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광역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살짝 같은 말인데 바꿔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이거 다음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앞에서 기본계획은 항상 어떻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포괄적이겠죠? 상세하게 안 나와. 포괄적이에요. 아주 모든 기본 원칙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 포괄적입니다. 이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야. 그렇게 일단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 방향, 목표 다 크잖아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공간 구조, 그 다음에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현상, 토지 이용 및 개발. 그 다음 4번,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한다.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한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무슨 고도지구냐, 미관지구냐, 경관지구냐 그런 걸 말해요. 이건 구체적이죠. 이것은 어디 산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한다. 관리계획에서 정한다. 그래서 여기 용도란 말이 나왔어요. 용도란 말.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이건 용도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낚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환경의 보존 및 관리, 기반 시설에 관한 것. 기반 시설에 관한 거 옆에다 하나 있어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근데 이것이 나왔어. 그럼 이것은 기반 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지만 이것을 설치, 정비, 개량은 무슨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관리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결정할까요? 관리 계획에서 결정을 낚이면 안 돼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오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설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개량한다는 것은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25.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수립 기준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25. 37페이지 보십시오. 자, 수립 절차를 37페이지. 수립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키 제목은 보시면 돼요.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 승인. 도시 광역 도시계획하고 비슷하죠. 공청회는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기본 계획까지만 나와요. 도시공 관리 계획은 쓴다고요? 직접 주민의 의견 없이 공청회 없습니다. 넘기시고 38페이지 보면 시군이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돼요. 왜? 도지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를 쓴다고요? 장관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것만 받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낚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송구 및 공고 및 연락.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를 보시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겠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그 39페이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확정과 승인이 나와 있죠. 확정과 승인. 누가 수립을 하면 확정이 됩니까?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하면 확정이 돼. 그 다음 누가 하면 승인을 해야 돼요? 시, 군 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게 파생된 겁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시게 되면 개념 및 수립 내용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을 말하죠.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개발, 정비, 보조에만 많이 들어가죠. 네? 설치, 정비, 개량에만 많이 들어가듯이 그리고 개발, 정비, 보조를 위해서 관리계획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키워드는 뭐냐? 첫 번째 줄에 있는 오른쪽 개발, 정비, 보조이다. 이게 들어가면 뭐다고?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뭐 있냐? 그 박스가 있죠. 1, 2, 3, 4, 5.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앞에서 뭐라 했어요? 제가 국토법 있고, 일단 도시개발법 있고, 정비사업법 있다 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 그런데 그 옆에 하나 쓰세요.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라고.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라고 딱 들어가요.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국민주택 건설사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은 그 도정법하고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을 보시게 되면 구속적 계획이요. 이것은 구속이 돼. 이게 행위가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행위 제한. 행정정상 대상이 돼. 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주민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광역 도시국 계획과 도시국 기본 계획의 부합이 돼야 돼. 만약에 부합이 안 됐어. 그럼 뭐가 우선일까요?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이 되겠죠. 광역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 그 계획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고 42페이지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일단 입안을 합니다. 입안. 그러면 누가 입안을 하냐?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다 입안을 하는데 외의적으로 장관도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장관. 자, 장관이 깼다는 말은 어찌입니까? 좀 규모가 크겠죠. 이렇게 그림체를 보시면 장관이 해야 할 내용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을 때는 장관입니다. 이게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크게 좀 대상이 커. 그럴 땐 시도지사만 갖고는 안 돼. 장관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적으로 해야 할 사업.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은 누가 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은 장관하고 이게 도지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죠? 기본기관 안 들어갔어요. 근데 관리기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별되시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과 도지사가 안 들어갑니다. 항상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입안의 제한, 입안 제한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다. 이게 입안을 이거의 계획을 입안을 수립을 하십시오 하고 입안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수립을 세워주세요 하고 입안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안 제한은 이해관계자가 포함됩니다.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이게 여기에 안 사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돼. 근데 B는 이 사람이 사람, 주민이야. 근데 A에서 A가 B에 대한 무슨 이 집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놨어. 지상권이 있어. 이게 이럴 때는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밖에 제한을 못해요. 기반 시설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이 두 가지에 대해서밖에 제한을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지역에 도로가 너무 부족해.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그러면 주민이 시장님 우리 지역에다가 도로 좀 놔주시오. 제한할 수 있겠죠. 기반 시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너무 낙후됐어. 너무 낙후됐으니까 우리 지역 좀 개발 좀 시켜주시오. 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결정해 주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얻고 처리 결과에 통보 의무가 있는데 4번이 중요해요. 4번을 거기다 쓰세요. 45 플러스 32. 45 플러스 32. 위반을 제한하면 45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30일 더 연장을 하고 나서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을 한 사람한테.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45 플러스 30.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도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에도 그 토지 소유자가 위반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그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도 세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진출한 것만 공부를 여러분들 읽고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공부를 하는데 마음 잡고 공부를 딱 했는데 10장을 읽으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10장을 읽으니까 이게 제가 어렵죠. 이거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밑줄치칠한 것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그렇게 다 읽으려면 여러분들 머리 쪼개져. 머리에 들어도 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대상 지역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립 기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반 절차. 이 전까지는 공청회가 있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가 없어요. 아신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이게 위반 절차 기초조사. 기초조사 중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 평가가 들어가요. 제목만 밑줄 끄세요.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초조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거의 외우십시오.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습니다. 자, 나대지란 말이 뭔 말일까요? 그렇죠. 건물이 없는 거. 그럼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아니 쓰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그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맞아요. 네? 나대지요? 네. 권리는 설정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소유권 말고 어떠한 네. 토지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나대지 걸 아닐까요? 맞아요? 네. 찍지 마시고 정확하게. 네. 이 나자가 네?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권리 설정. 맞아요. 이 나자가 벗을 나자입니다. 벗을 나자. 이게 나지라는 것은 건물도 없고 권리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아무 땅만 있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건물만 없으면 되지 권리까지도 없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지하고 나대지 차이점. 나지는 말 그대로 나지 플러스 대지입니다. 나지. 이게 지목이 대인 나지를 나대지.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시라니까. 공지. 중개법 배우셨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앞부분 했죠. 자, 유유지 뭡니까? 무한지, 공기, 냉기. 냉기는 도로감. 그렇죠. 냉기는 도로가 이거 유유지, 휴양지, 공기. 공지는 자기가 집까지 공부 좀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화입니다. 정한지요. 네. 공지는 네? 집가 상승만이다. 그게 공화이에요. 집가 상승을 바라는 땅이 공화이고, 이 공기라는 것은 이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건물을 지어.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남아있는 땅이 비어 있죠. 이걸 공기라고 합니다. 집가 상승은 줄이 없죠. 그죠 공한지. 한없이 나도 공지는 비어 있는 땅, 집가 상승을 노리는 땅. 유유지하고 휴양지는 휴양지는 네. 잠깐 고추농사가 그렇죠. 위에서 시고 휴지는 바람직하지 그냥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시죠? 구별 안 되죠? 됩니까? 돼요? 이거 나중에 잊어버렸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유자가 노을 유자야. 노을 유. 노랑 땅이. 이 한자는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쉬고 있어. 그러면 노는 것과 쉬고 있는 것은 틀리잖아요. 쉬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죠. 놀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놀고 있는 땅을 말하고, 이것은 지적 상승을 위해서 1년 동안 쉬어. 네? 이건 쉬고 있다는 거 좋은 땅이에요. 잠시 쉬고 있어. 이것은 놀고 있어. 놀 유자. 그렇게 하시면 기억이 됩니다. 항상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의미 있게. 무조건 막. 공지면 네? 그런 것도 넘어가 똑같아. 나옵니다. 중개법. 시험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또 있어요. 획지 있고 부지 있고 막 있는데, 그래서 중개법에서 하시고. 근데 기초조사를 상장했는 것은 도심지에 위치했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땅. 개발이 하면은 어찌니까 그 나대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막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는 어찌니까 도심이 이미 개발이 됐어. 이미 개발이 된대야. 그걸 또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 전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기초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초조사 정부 배제를 한번 보십시다. 정부 배제를 보면 도심지 어찌입니까? 이미 개발이 끝났죠. 도심지는 기초조사를 또 하면은 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했다. 이것은 뭔 말이에요? 나대지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나대지가 2% 이하면 어찌입니까? 거의 개발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이 됐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기초조사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의 두 번째 줄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다. 12m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다는 말은 이미 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도시가 개발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 이미 있거나 도로가 충분하다는 말이야. 그건 이미 도시 개발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기초조사를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만 적용이 배제되고 환경성 검토만 적용이 배제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초조사 전부 배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정답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기초조사만 전부 배제합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이기 때문에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국방상 또는 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이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공법 전체에 나옵니다. 전체에. 이제 그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주의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은 거쳐야 할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취소 대상이 아닌 당연 무효로 편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주민 의견 청취가 중요하죠.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쓴다고요? 당연 무효예요. 당연.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주민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의 특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속 위반 필요시가 있는데 세 번째 보시면 빨리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을 빨리 위반하고 싶어. 그럴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을 할 수 있다.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거의 다 밑줄하고 보세요.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나중에 해야 되죠. 근데 빨리 해야 돼. 조속 기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결정권자와 자, 앞에를 보시게 되면 42페이지 보십시오. 42페이지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 있죠. 위반권자.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게 되면 결정권자가 있어야 돼요. 위반권자와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달라요. 달라. 다른데 위반권자는 해야 거쳐야 할 위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광역시 특별시장, 자치시장, 시장, 부시. 다음에 장관하고 보시서 들어간다 했죠. 근데 위반권자가 위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에게 청취를 해야 될까요? 청취를 해야 돼요. 여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는 협의와 심의만 하는 거예요. 협의와 심의. 이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찌입니까? X죠? 근데 100% 맡겨야 돼요. 이렇게 구별을 못하면 맞아, 이런 절차 거친 것 같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쓰세요.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위반권 이해라는 절차를 거치고 결정권자는 협의와 심의만 통해서 결정한다. 물론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때
다를 때 있습니다. 기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를 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아요, 들어요. X죠. 결정권자는 그 동그라미 치세요. 시도지사 첫 번째 시도지사. 그다음 세 번째 줄 대도시시장. 그다음에 마지막 줄 시장 군수. 이게 결정하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외의적으로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가번 국토부 장관이 위반을 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결정합니다. 거기 국토장 결정 사유 주의 보십시오. 주의.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장, 시도지사. 그다음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주의는 별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 절차 50페이지. 결정은 무엇하고 무엇을 한다고요? 결정권자는 그렇지 협의하고 심의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시면 돼요. 다 읽을 필요 없이.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마지막 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만 그렇습니다. 동시에 건축위원회.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뭔만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이것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한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결정고시는 국토부 장관은 관보예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공보예요. 이게 관보와 공보의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이게 그 전국적으로 알릴 때는 관보를 하고 자치단체는 공보를 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의 효과.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자, 공법상의 효력 발생은 거의 그 다음 날입니다. 효력 발생은 결정 고시한 날 그 다음 날이에요. 거의 다음.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서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것은 틀리죠. 이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효력 발생은 결정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슨 계획을 결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보통.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시험에 충분히 나온다. 그 옆에다 쓰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이 아니다. 무엇이다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지형 도면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이냐, 심화학습에 나와서 8조를 보게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밑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지역 지구를 명시한 도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지적도의 지역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 이게 지적도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 지적도에다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지적이 표시된 그 지형도에 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조 제 아래 상황을 보십시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 도면을 고시하여 하며, 지형 도면에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건 밑줄 하나 끄시고, 자, 26페이지를 보십시오. 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 그 주의 있죠. 3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의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나왔죠. 여기는 상실되지 않아, 광역계획권 지정은. 근데 이 지역, 직업, 지구 등의 이것은 다음날 지정의 효력을 얻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광역도시계획을 어찌합니까? 주민을 구속합니까? 안 합니까? 구속 안 하죠? 그게 지정이 됐든 안 됐든 별로 크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피부로 닿지 않아.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이 있죠. 주민들한테 커. 이게 용도지역이 바뀌나 안 바뀌나 크다고. 민감해. 그러니까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수한 지역에 이미 공사에 들어갔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죠. 그 사람은 기득권을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칙은 뭐냐? 도시군 관리 결정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칙은. 굉장히 시험문이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 관리 결정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미 공사에 착공한 사람은 시행자의 신고나 허가를 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X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관계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정 보호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는데 이 글로 된 것보다는 옆에 그림 있죠. 55페이지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구역 지정 시에는 공사 이미 착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 결정이 됐어. 그럴 때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어쩔 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만. 그 다음에 건축 목적의 형질 변경을 착수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 형질 변경도 하고 건축 제한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 그럼 3개월 내에 그 신고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 다 끝났어. 그러면 또 3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맡아야 돼. 예. 아, 그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6개월 내 하시면 안 돼요. 이상. 왜냐하면 틀리니까. 형질 변경을 앞에 형질 변경 동사야. 앞에 3개월은. 뒤에는 건축 허가 신청이죠. 이해 안 되셨어요? 자, 건축을 하려면 대지해야 되잖아. 대지. 근데 대지가 아니야. 여기가. 얘 뭐 다른 용도야. 그럼 형질 변경을 해야지. 미리. 이 건축하기 전에 형질 변경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형질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전은 동시에 못하니까. 그래서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건축 목적으로 형질 변경에 착수를 했어.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났어.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 보호구역 결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1년 이내에 지정이 됐어요. 그럴 때는 6개월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한다. 6개월 내에. 자. 형질 변경을 했어. 형질 변경하고 건축을 동시에 해야 돼, 이 사람은. 근데 형질 변경을 먼저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은. 그럼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건축을 또 해야 돼. 그러면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3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 근데 이미 형질 변경 끝났어. 형질 변경 끝나고 건축만 해야 돼. 그럴 때는 6개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신가요?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이해한테 설명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형질변이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건축을 해야 돼. 그럴 때는 6개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서 기득권 보호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나옵니다. 도시개발 들어가고 도시개발 들어가고 정비사업 그룹도 나옵니다. 정비사업 그룹도. 근데 야 둘은 정부 30일 내에 신고입니다. 30일 내에 신고. 기득권 보호에 30일.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공부를 좀 하셨나요? 처음이세요? 우리 여사님 한번 하셨어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도 좀 하셨죠? 한 번 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다른 데서 공부를 다른 데서 한번 하셨냐고. 아니 저번 처음이에요? 저번 주 한 번 했어요. 예,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공부는 처음이고 중개사 시험 준비는 처음이시고 두 분 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시는구나. 아 이거 현직이겠죠. 네? 현직. 현직이요? 뭔 말이에요? 실장으로. 아, 지금. 1년 전. 아, 넘었어요. 그럼 중개법 같은 거 잘하시겠다. 하고 모두 다 말았어.
보시면 실무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되죠. 그 이제 보시고 내가 직접 따야겠다 생각이 드셨고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의견이 좀 나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대접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이게 시험이 시험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직접 저는 가기 위해서 직접 한번 봤어요, 시험을. 도대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어떻게 나오는가. 중개사 학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가서 봤더니 거의 젊은 사람이에요. 거의 젊은 사람. 나이 뭐 옛날 같으면은, 이게 제가 강의를 계속 할 때 보면은, 막 60 먹은 할머니도 오시고, 할머니라고 좀 말해요. 그 나이 드시면 돋보기 쓰고 와서 막 하셨는데, 가서 봤더니, 나이 드시면 한 3분의 1? 거의 젊은 사람들. 이것이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는